자, 또 월요일. 오늘이 12월 30일. 연말이죠. 그래서 연말과 새해는 푹 쉬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용히 보내야죠. 무안 국제공항 제주 여객기 항공사고. 제가 전남 무안 청계면 태봉리, 지금은 남성리가 고향인데 무안 국제공항 노무현 때 이제 그 보훈 정책으로 보훈 인사, 보훈 정책 무안 국제공항이 만들어졌는데 실상 집중화가 더욱더 초롱성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이 황폐화가 된 거죠. 지방국제공항 다 황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방분권화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노무현이었는데 당연히 100%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법을 이제 평생 외워서 그냥 법의 논리로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한 거죠.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보더라도 지금 드론과 미사일 이제 미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바다를 이제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로 70년 넘게 이제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이제 항공모함이 그 전투기 이 집중화 전투기 한 80대를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바다에서 이제 전투기 출격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함포 사격 해서 이제 쑥대밭을 만들고 이제 쳐들어갔는데 이라크 전쟁처럼 지금은 이제 항공모함이 후티 반군이라고 하죠. 후티 세력의 그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해서 빤스런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한 나라의 그 전투력과 맞먹는 그런 이제 지난날의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수중 드론, 그 다음에 자폭 드론, 그 다음에 초음속 미사일 이래 버리니까 이제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집중화가 분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드론 유인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 드론
무인 드론을 활용해서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 드론을 통해서 이제 전투를 수행하게끔 공중전에서 그만큼 우위를 점해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무인 드론을 통해서 이제 폭격하고 그 다음에 세대처럼 어마어마한 무인 드론을 통해서 인간은 그냥 뭐 땅개처럼 무인 드론에서 막 폭격하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빠르게 간파를 해야 한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조금 선구자적인 마인드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암기형 인간이기 때문에 응용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 그걸 이렇게 하려다가 뭐 그냥 미완성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노무현 이후에 완전히 더 집중화가 공고히 돼서 소울지역 과밀 현상이 더더욱 과밀화되고 아파트값 치솟고 월세값 치솟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게 뭐냐? 진정한 인물들이 뭉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뭐 민주당 뭐 박영선이 이런 것들 맨 이빨만 깐다고요. 뭐 디지털 정당을 만드네 뭐하네 이런 이 정당 놈들 이런 놈들이 바로 집중화된 표상이라고요. 표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제 정치 SNS 플랫폼을 만들어요. 전문성이 발휘되게끔. 그래가지고 이 모든 현상 지금 무안 국제공항 제주 항공 폭파 사건 사고 폭발 사고 그러니까 폭발 사고인지 아니면은 폭파 사건인지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죠. 그 윤석열이 놈은 맨 공작 겉모술수만 부리면서 입만 열면 구라잖아요. 입벌구. 저는 입만 열면 진실이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요. 제가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단돈 10원 하나 안 벌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 마인드라고요. 제가 뭐 이재명이처럼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 전문성 이런 걸 잘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끔 유유상종 그만큼 뛰어난 인물들을 모일 수 있게끔 정치 SNS 플랫폼 딱 목표가 있잖아요. 정치란 뭐냐? 만사형통되게 만드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법을 솔루션. 그래서 특전사의 임원사님 그리고 이상사 이 정도면 제가 인정을 해주죠. 이상사도 약간 좀 군대의 전문성이 있지만은 사회에 나와서 업그레이드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임원사님은 35년 하면서 자기 조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어떤 통찰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전사에서는 임원사님과 이 상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물이 중요하다고, 인물. 그리고 계급이 아니라고요. 사회에 나오면은 그만큼 이 존재감, 특전사에서는 임원사님과 이 상사, 이 사람이 가장 수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이 된다고요. 특전사의 대표적인 인물, 올바른 인물. 그래서 자기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몸 담았던 조직에 그만큼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 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사관 위주로 되어 있는 특전사가 부사관에서 인물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그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서서히 군대까지 부사관에서 이제 4년 동안 딱 평가를 해서 항상 비전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신문 상승.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사관에서 4년 딱 평가해서 여기서 뛰어난 인물들은 장교로 인관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만들면은 이제 부사관에서 장교로 딱 인관했을 때 후배들이 완전히 잘 따르죠. 그러면은 시너지가 나타나고 군대가 팍팍 돌아가고, 그리고 응집력도 팍팍 생기고, 그리고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인물다운 인물들이 군대에 계속 남는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군대가 올바로 돌아간다고요.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역적. 이번에도 그 윤석열 놈 그 친위 쿠데타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역사를 거슬리는 그런 짓거리를 내란의 수괴가 됐잖아요. 윤석열 놈. 그놈은 맨날 이론만 채우고 범죄자들만 상대하고, 그리고 술만 처먹고, 그런 놈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항상 끼리끼리 뭉친다고. 김용현이 같은 막가파, 그리고 여인영, 그리고 문상호, 그리고 신원식. 좀 마카파 스타일이잖아요. 마카파 스타일. 그러니까 이 이놈들은 그 국회에 나와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이렇게 반항한다고요. 그 윤석열 놈이 딱 그 반골 기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골 기질을 발휘하고, 또 그 바이든에게 반골 기질을 발휘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틀어지니까 이제 중국 시진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좀 우호적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좀 안 맞으니까 윤석열 놈이,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에 찍혔죠. 그래서 내란, 외환, 그러니까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미국이 이제 관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청주공항, 사드, 그다음에 대구공항, HID를 통해서 이제 폭파시키고, 또 북한의 그런
짓거리라고 또 언론이 보도하고, 지금 이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항공사고, 그것도 딱 보면은 근본적으로 제주항공이 그만큼 정비가 부실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항공사고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항공을 택해서, 그러니까 이 공작을 할 수도 있죠, 국정원 같은 놈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뭐 일반적으로 새가 엔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실상은 팡팡팡 3번 터졌잖아요. 그 새가 빨려 들어가면은 그만큼 엔진이 정지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엔진이 펑펑펑 터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 윤석열이는 맨날 그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더 큰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내란, 그 다음에 HID를 통해서 청주공항, 그 다음에 저기 사드, 성주 사드 미군 기지, 그 다음에 대구공항, 이번에 무안국제공항. 그래서 그게 폭탄이 터질 수도 있죠. 3번 터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일반 사람 생각하기로는 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응? 뻥뻥뻥 3번 터졌으면은 새가 조류가 빨려들어서 그런 경우가, 사고가 이렇게 날 수도 있으니까. 새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빨려 들어가면 이제 엔진이 고장 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뻥뻥뻥 3번 터졌잖아요. 이게 C4 폭탄 그거 달아서 이제 원격 조정해서 터뜨릴 수도 있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랄까, 혼란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만큼 윤석열이 놈은 이런 게 가장 필요하죠. 북한의 그런 북풍 유도를 해서 원점 타격을 이렇게 시켜서 북한이 이제 공격을, 그럼 계엄령도 합리화되고 자연스럽게 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놈은 아주 사악한 놈들이라고요. 김건희나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맨날 그 공작이나 하고 지금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터졌다 하잖아요. 뻥뻥뻥. 아니 새가 들어가면은 그게 엔진이 자연스럽게 정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동체 상륙이든 뭐야 되는데, 지금 바퀴도 안 내려오고 이거 이렇게 돼버려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판단 미스도 작용했겠죠.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고, 중요한 것은 뻥뻥뻥 3번. 이게 폭탄 아니면은 그렇게 터질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딱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항공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3번이 터졌다고 하니까 그게 C4 폭탄이 그렇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통째 착륙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국정원 놈들, 뭐 정보사 놈들, 그 문상호 놈, 그 놈은 잘려야 되는데
그 신혼 시기가 자르려고 하니까 이제 김용윤이가 이제 막바로 바꿔서 국방부 장관이 돼서 그 문상훈 놈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도 악기에 받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HID 솔직히 막갑하잖아요. 특수부대 하면 요즘에 막 옛날처럼 막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막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막가파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는 순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군대 딱 보면은 이 막가파들이 승승장구하니까 군대가 완전히 백정이 돼버린 게 백정이. 그나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임원사님, 이상사 이런 사람 베테랑 아니요. 그리고 특전사가 부사관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 장교 육사놈 새끼들은 맨 이론만 채우고 그 이재명이든 뭐 법조가리 채운 놈들 노무현이 다 이론만 채워가지고 그놈들은 평생 편하게 살았어요. 변호사 하면서 이빨만 까면은 돈 몇백 몇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무 솔선수범해서 전기일 딱 하면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반장이니까 일꾼이니까 다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 신명전기 사장도 사장인데 자기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뭐 이거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해주면 되니까 그 어렵지 않잖아요. 현장 일이 뭐 자격증 하면은 막 그 전반적인 것을 다 막 혐의 형식으로 다 애우고 암기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 현장 일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복잡한 게 없다고요. 그냥 1대1 방식 분전함에서 이렇게 전등까지 1대1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딱 해주면 돼요. 분전함에서는 이제 그 전기실 간선 끌어주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전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잘못하면 뻥 터져버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직하게 해줘야 돼요. 잘못하면 스파크 나가지고 그만큼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테이프도 잘 감아줘야 되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엉성하게 감아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전선 꼬을 때도 전선 결속기로 확실하게 꼬아주고 좀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벤치로 확실하게 돌려주고 모든 게 다 전문성이 배어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한다고요. 이 윤석열이 이 새끼는 맨 그 법조가리 채워가지고 그 노무현이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맨 법조가리 암기만 채워서 뭐 아니 그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약하잖아요. 그 이재명도 마찬가지라고요. 딱 이 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은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종속되어서 위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인간을 키운다고요. 문재인이가 바이든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자주적인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민주당은. 그래서 국민의힘 놈들 바보를 이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바보를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헤쳐먹는다고요. 제2의 IMF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놀아간다고요. 환율 400원 넘었잖아요. 1470원?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80원 올랐잖아요. 근데 돈 버는 그 금융 이런 머리가 밝은 전문가들은
쿠데타 일어나면은 이제 환율이 오르고 이게 딱 패턴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미리 달러를 사놓고 기다리면은 그 지금 80원 올랐잖아요. 1390원 이 정도였는데 쿠데타 이후에 1470원 이 흐름이 보인다고요. 윤석열이 놈은 거의 정치 이 초보라 병신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미친 짓거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딱 보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제2의 IMF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환란, 외환위기. 그 윤석열 놈 딱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북풍을 유도해서 이렇게 북한이 공격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이랑 완전히 대한민국은 거의 뭐 초토화 되는 거죠. 한반도가 초토화 되면서 거기에 이제 일본이 부응하고 제2의 식민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둘 다 그렇게 상태되고 EEJ 적과 적이 싸우게 만들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찌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지금 망해가는 가운데서 죽어라 이제 나토나 유럽,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금 18세까지 동원해라. 그럼 더 낮아지겠죠. 누구들 18세 이하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라. 그렇게 되겠죠. 6.25 때나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 막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다 총잡고 해서 아주 그냥 멸절당한 거죠. 대한민국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이제 정치 시스템, 부정선거, 전산 조작이 일어나게끔 딱 쉽게 집중화 시켜 놓잖아요. 투표함을 옮겨버리면은 이제 그거 이제 불확실하다고요. 투표소에서 딱 전국에 2천 몇백 개 되는 투표소에서 개표 막 해버리면은 2시간 정도면 개표되기 때문에 그게 딱 정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 투표함을 옮겨가지고 한 군데 모으면은 집중화 시켜버리면은 이 전산 조작하기 쉽다고요. 유대인 놈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주식, 금융 이게 다 이 숫자 노름 아니에요. 그 시스템만 딱 이렇게 장악하면은 자기들이 다 헤쳐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로스 차일드 이놈이 화폐 발행권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조작을 잘한다고요. 달러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반기를 든 국가가 러시아라고요. 그전에는 이라크, 리비아 다 망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핵무기 때문에 나토 50개국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지금 3년째 우크라이나가 지금 패전 위기에 몰려 있다고요. 어떻게 거기서 파병을 하려고 해도 이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말만 한다고. 그 뭐랄까 이빨만 까요. 이빨만 까면 깔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 죽어나가면서 패망한다고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완전히 멸절당한다고요. 이게 바로 약소국의 비애라고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선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 윤석열이 초짜를 미국 놈들이 안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놈은 딱 막가파로 그렇게 다 그 미친 짓거리 한다고요. 그 계엄 선포를 뭐 저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한 새벽 5시에
뭐 계엄령 선포했나? 다음 딱 이렇게 포털 보니까 계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이 하여튼 이론만 외워서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맨 궁리만 한다고요. 범죄자들 그 수사 막 이 새끼 그 어떻게 됐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놈들은 현장 실전에 약하다고요. 맨 이론만 외워가지고 그 노상원이가 첩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영화처럼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족구하면은 생각은 막 엄청나게 동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몇 년 이렇게 해야지만이, 특히 운동신경이 약하다면 몇 년 정도 해야지만 자기만의 그런 이제 족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막 이론만 쳐오고 자격증 뺀 그 자격증에 그 이론만 외워서 자격증 따면은 다 된 줄 안다고요. 근데 이런 놈들은 인격이 안 돼 있으면은 윤석열처럼 그렇게 사악한 놈이 된다고요. 남을 등쳐먹고 약간 말할까 잔대가리 굴리고 장인 정신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는 그 없는 놈들, 약한 놈들 마른 수건 짜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에서는 돈 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많다고요. 그 윤석열이 같은 놈. 강남에 그 빌딩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전기를 하는데 그 반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고 딱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없는 놈들 마른 수건 짜듯이 그렇게 짜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